자동차 전문 소비자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산 세단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새 차를 구매할 때 다시 세단을 선택한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SUV를 선택하는 비율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의 약진은 국산 차량뿐 아니라 수입차 판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GLE는 4월에만 1207대를 등록해 가장 많이 팔린 대형 SUV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MW X5와 포드 익스플로러, 포르쉐 카이엔도 선두권을 지킨 대형 SUV로 나타났습니다. 지프의 SUV도 올해 수입차 브랜드의 주요 실적 지표로 꼽히는 1만 대 클럽 재진입이 예상될 만큼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SUV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SUV의 인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딜락, BMW,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이 연내 새로운 SUV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가족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차박 열풍이 일어난 현재 넉넉한 크기를 앞세운 대형 SUV는 당분간 자동차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세단 차량이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차박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차박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박의 대표 자동차 SUV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오늘은 SUV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알려진 제2사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고 SU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차가 제가 오늘 만나볼 차량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산업부 송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프코리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차량이 조금 특별한 버전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나이가 꽤 많아요. 네. 지금 이 제2사에서 이제 80살을 먹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또 이제 출시된 차량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하게 만나보려고 이렇게 같이 모셔왔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특별할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941년에 윌리스 MB라는 모델을 시작으로 지프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됐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 라인업에 걸쳐서 그 에디션 모델들을 출시했습니다. 네, 80년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특히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중후한 멋을 주면서 그 헤리티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 또 각 라인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딱 느낀 거는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뭐 에디션 모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차분하게, 그리고 일반 그런 소비자들도 충분하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커스터마이징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차량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두 분이 직접 주행해 주시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그 관계자분 모시고 같이 한번 주행을 하면서 실제 어떤 부분 궁금한 게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시죠.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몰고 나오면서 느낌이 뭐냐면, 일단 이 차에 딱 올라탔을 때 일반 SUV보다 높이가 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약간 시트 포지션 자체가 네. 보다 더 높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차종들이 대부분 워낙에 SUV 차종으로 구성된 라인업들이라 조금 그런 운전자의 시야 확보라든지 그리고 4x4 기능이 잘 구현이 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야가 높거나 아니면 시트 포지션이 높아야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보는 게 네, 편합니다. 좀. 맞습니다. 네. 일단 승차감 자체가, 이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좀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드하게 뭔가 딱딱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맞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 J4차 하면은 굉장히 거친 느낌의 어떤 그런 좀 뭐 문짝도 떼어낼 수 있고 이런 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차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도심에 맞는 맞아요. 그런 예, 잘 다듬어진 그런 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시티라이프에 맞는 패밀리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성공한 비즈니스맨 또는 우먼의 그 대표적인 차라고 포지셔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미국 차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한 이유도 굉장히 이게 뭐 배기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3.6. 예, 3.6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출력을 내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나가는데 어떤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이 막 소리가 막 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끄면 디젤 엔진 썼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네. 사실 저희 이 그랜드 체로키 차종은 디젤 라인업도 있고 가솔린 라인업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있긴 한데 그 디젤과 가솔린 안에 리미티드, 오버랜드, 서밋 이렇게 세 가지의 트림이 있고요. 지금 타고 계시는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보통 다 각 모델별로 리미티드 트림을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에요. 네. 그래서 리미티드에 내외관적인 액센트를 줘서 80주년의 그런 헤리티지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기존 모델에 오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위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 기존 리미티드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레인 센스 와이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부 기능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종에서는 거의 오버랜드에 준하는 그런 안전 편의 사양들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에 대해서 그러면 좀 기본적인 특징 뭐가 있는 건지 실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일단 내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80주년 배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기능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그 크롬을 쓰지 않고 그라나이트 액센트를 주면서 좀 중후하면서 튀지 않는 네, 그런 헤리티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뭐 좌석에 이런 스티치로 된 이런 윌리스 MB 같은 것들을 전신을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요. 그거는 이런 80주년 에디션 차에만 적용이 된 그런 맞습니다. 디자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오프로드 기능들 이런 것들도 어쨌든 많이 심어놓은 차예요. 그러면서 주행 모드도 저희가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기능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저희 차는 특징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만드는 차들은 기능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터치 스크린 안에 막 그 뭐 아이폰이나 뭐 그런 핸드폰처럼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의 디자인은 직관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버튼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바로 있네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주행하면서도 언제든 손가락 몇 번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위치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4x4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평소에는 오토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머드, 락, 그리고 샌드, 스노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버튼 조작만으로도 그 지형에 맞는 안전하게 이 지형을 탈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내려서 이제는 그 차의 그 외관과 적재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승하고 오셨는데 시승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정말 큰 엔진의 가솔린 차량 SUV를 몰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옆좌석에서 어떠셨어요? 편하셨나요? 전 너무 만족하죠. 제가 운전을 좀 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외부 디자인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80주년 기념 에디션인데 특별히 신경 쓴 디자인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외관의 변화가 많이 딱 보이실 거예요. 저희 그래서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크롬. 원래는 여기가 반짝이는 크롬으로 장식이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나이트 액센트를 주면서 무광으로 조금 중후하고 그런 느낌을 주고 헤리티지를 좀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런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헤드램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가려있지만 로고까지도 다 크롬에서 이렇게 그라나이트 액센트를 준 게 조금 이렇게 네. 무광식으로 하면서 보다 더 남성적인 남성미를 좀 강조했다라는 그렇죠. 느낌도 들고요. 네. 보통 이제 에디션 모델 하면 뭐 약간 블랙 에디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올 블랙으로 조금 마초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럼 옆쪽도 한번 이어서 네. 살펴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옆으로 오시면 여기 지금 휠 아치 같은 경우에도 크롬이 아닌 마찬가지로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약간 어떤 그런 이렇게 톤이 정리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휠 사이즈는 기존의 리미티드 모델과 동일해요. 20인치는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 휠 자체에도 크롬이 아니라 또 똑같이 무광의 그라나이트 액센트를 준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배지입니다. 이 80주년을 상징하는 80주년 에디션 배지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 이것도 이제 무광으로 같은 톤으로 다 맞췄죠. 네, 그리고 이 차가 또 적재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또 적재 공간 하면은 또 저희가 SUV의 또 어떤 꼭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얼마나 또 넓은 공간감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공간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저 예원 MC 어디 갔나요? 어디 가셨지? 아, 어디 집에 가신 거 간다고 아니에요? 말도 없이 갔네. 그 저희가 그냥 열어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한번 보시죠. 자, 공간 이쪽에 열어보면은 넓은 공간이 나올 텐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제가 여기가 하도 넓다고 해서 아까 몰래 들어와 봤거든요. 어떠세요? 여기 정말 너무 넓고요. 그래서 저 진짜 한숨 잘 뻔했어요 지금. 아니, 말도 없이 여기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나오세요. 나가기가 싫은데 네. 토크를 해야 되니까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네. 자, 너무 편한데요, 정말? 그래서 아마 그 느끼신 것처럼 네. 만약에 여기 바로 앞이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하면 그냥 주차하고 문만 열면 그냥 차박이 되는 거죠. 네, 한번 공간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차량은 아주 편안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2열을 접었을 때 완전히 풀 플랫이 돼요. 그래서 풀플랫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평탄하게 딱 맞습니다. 접는 거잖아요. 네, 보통의 다른 차종은 2열을 접으면 약간의 단차가 있죠. 근데 저희 차량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경사가 없네요,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담요만 있어도 편안하게 그렇게 배기지 않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2사의 80주년 에디션 중 차량 하나를 직접 시승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80년 역사라니까 너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부분들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2사는 SUV의 대표 주자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침 SUV의 인기가 오르고 있는 시기에 이 제2사가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와 마니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물론 뭐 이게 80주년의 어떤 그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은 SUV 역사가 80년까지 간 그런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온로드 모두 통틀어서 이제 SUV의 어떤 좀 정체성을 가장 좀 강하게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제2사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그랜드 체로키 주행을 같이 해봤는데요. 제2사가 이번 80년 역사를 담은 기념 비전 모델을 만드는데 특히 주안을 둔 점이 있나요? 저희 그랜드 체로키 모델뿐만 아니라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디자인과 그런 헤리티지에 조금 주안을 줬고요. 그래서 내관, 외관에 포인트를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주년 라인업으로 컴패스, 레니게이드, 체로키,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등 총 5종을 출시하셨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뭔가요? 공통적으로 8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외관에 그런 크리스탈, 그라나이트 크리스탈을 액센트를 주면서 좀 중후한 멋 그리고 헤리티지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각 라인업별로 소품
소폭 그런 기능의 편의 사양의 차이를 좀 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80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요. 초창기와 지금의 제2사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저희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19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한 전쟁용, 군수용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역사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민수용 차량들을 점점 증가를 하면서 외길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고 쭉 SUV만 80년 이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헤리티지나 아니면 정통성 그리고 그런 크래프트맨십 같은 거를 다른 브랜드에 비교했을 때 비할 수 없이 좀 가치를 높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해이고요. 네. 저희 집코리아도 그 특별한 해이니만큼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 최대의 화두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제2사의 대응 및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저희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추구하는 바가 친환경에는 조금 사실 뒤처져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는 이제 빠질 수 없는 트렌드고 저희도 빨리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당장 하반기부터 저희 아이콘 모델인 랭글러의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점차 내년부터는 모든 라인업에 친환경 차량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제2사가 자동차를 통해서 산업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차 이상의 그 가치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동반자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하는 그런 SUV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제2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친환경으로 어떻게 넘어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프로드나 이런 좀 친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 어떤 뭐 전기차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차의 출력들,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프로드의 어떤 그 강점들을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정말 전기차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이 나오면 이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제2사가 맞이한 8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동차 장인으로서 100년 기업까지 계속 나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SUV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열풍으로 SUV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형 SUV 판매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12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SUV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임원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형 SUV 판매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성장을 보여준 수치인가요? 일단 대형 SUV가 10만 대 이상 팔린 게 이번 처음 있는 일이고요. 2018년과 비교를 하면은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대형 SUV 판매량은 14개의 어디 차급 가운데서 12등, 사실상 꼴찌였거든요. 이 뒤에 뭐 스포츠카나 아니면 뭐 이게 소형 세단 정도, 그거보다 좀 더 팔리는 정도였는데 이듬해 7만 5천여 대가 팔리면서 9등으로 치고 올라오더니 지난해는 이 12만 대를 넘기면서 5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성장이네요. 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 자동차 시장이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형 SUV만큼은 남의 얘기 같네요. 예, 이 코로나19 여파가 아무래도 좀 크겠죠. 출퇴근은 물론이고 여행을 할 때도 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캠핑지에서 이른바 이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이 차박을 하려는 이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늘면서 이 SUV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동 수단의 어떤 그런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이 거주 공간, 바퀴 달린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넓은 어떤 이 실내 공간에 대한 니즈와 어떤 안락함, 이런 거를 요구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대형 SUV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또 여기에 그 수입 SUV 모델들과 이렇게 견줘도 손색 없을 만큼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대형 SUV들이 그에 못지않은 이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SUV
대형 SUV 구매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대형 SUV 대표적으로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 좀 판매량 기준으로 좀 많이 팔리는 이제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판매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10대 중에 7대는 팰리세이드가 팔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2019년에 5만 2천 대가 팔렸고 2020년에는 6만 대가량 팔렸는데 화물 적재 용량이 이제 국내 이제 동급 기준으로 해서 1,300리터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이제 크다는 그게 이제 가장 강점이나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국산 SUV 최초로 이 험로 주행, 이게 도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주행 기능이 장착되는 등 이 SUV 소위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 나온 이 제네시스 GV80 역시 인기가 높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GV8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자체가 이제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잖아요. 흔히 이제 SUV 차량이면 투박함이나 네. 또 뭐 좀 거칠다 이런 이미지만 있는데 이 GV80 같은 경우는 되게 우아하다. 또 이 내부도 좀 고급스럽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도 뭐 월 2,000년 판매량 2,000대를 돌파한 이 기아차 모하비나 트로트 가수 그 임영웅 차로 잘 알려졌죠. 네. 예. 쌍용차가 내놓은 그 렉스턴, 그다음에 한국 GM의 뭐 트레비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UV 해외 수출 성적은 어떤가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이 자동차 이제 수출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9%가 증가했어요. 이제 55만 5천여 대가 팔렸는데 네. 금액으로 보면은 31.5%가 증가한 1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네. 이 판매 대수에 비해서 이 금액으로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이게 높은 증가치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이 고부가 가치 차량, 쉽게 말해서 팔았을 때 남는 게 많은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SU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만 110만 대 정도의 차를 팔았는데 이 중에 69만 대, 약 63%가 SUV 차량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 한국산 이 소형 SUV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오. 예. 이 올해 1분기 동안 미국에서 팔린 이 소형 SUV 차량 22만여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오, 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네, 한국 GM이 한 6만 6천 대 팔았고 현대기아가 한 4만 5천여 대 팔았는데 이 점유율이 각각 30.2%, 20.5%에 이릅니다. 심지어 이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네. 5개가 한국산 소형 SUV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비자들이 SUV를 고를 때 어떤 점을 많이 고려하나요? 네, 지난달에 이게 엔카닷컴이 올해 이제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이 소비자들 한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왜 차를 사려고 하냐? 이제 1등으로 꼽혔던 게 차량 크기의 변경이었습니다. 차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 네. 이게 한 26%였는데 그 다음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게 한 22%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동차가 개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이 자동차가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구매가 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차량 크기가 이 자동차 구매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SU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대부분의 이 차량 이용의 목적이 뚜렷한 만큼 실내의 어떤 넉넉함이랄지 아니면 적재 공간의 어떤 적정성 같은 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차를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SUV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 될까요? 아니면 반짝 인기로 봐야 할까요? 네, 요즘 뭐 일과 여가의 어떤 그 균형, 소위 말해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 워라밸 중시하는 게 풍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SUV 시장은 당분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서 말했던 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이제 SUV 시장을 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점점 이게 사회가 이게 또 선진화가 돼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SUV 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뭐 반짝 인기에 그칠 게 아니냐, 뭐 잠깐 이 유행처럼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의 이제 SUV 열풍이 가능했던 거는 국산 업체들도 그게 어떤 수요를 충족할 수 만한 어떤 그런 SUV 차량들을 내놨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지금 열풍이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뭐 친환경 SUV랄지 아니면 뭐 나만의 개성이 담긴 SUV랄지 이런 어떤 그 수요도 SUV 수요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여기 대응해서 차별적인 제품과 전략도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SUV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어떤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세단, SUV 선택이라는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시대를 반영한다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UV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과 부상자, 그리고 각종 물자를 나르던 차량으로 등장했는데요. 전쟁 속에 발휘되었던 차량이 이제는 레저와 휴식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서 때로는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요. SUV의 인기는 이제 그런 상징보다는 실용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각들, BJ 라이프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